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을 빚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딸의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 오늘 법적인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축의금을 누구한테 얼마 받았는지 써 있는데요. 피감기관인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50만 원 등등 축의금 액수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미에는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의 내용도 보이는데요. 자,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피감기관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포착이 언론에 의해서 된 건지 최민희 위원장이 스스로 포착을 당한 건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장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언론이 포착을 하면은 그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죠. 나오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위원장이 스스로 직접 해명을 하기가 조금 속된 말로 짜치니까 언론을 통해서 릴리즈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 서울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기사 내용이 수차례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약속이 됐거나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일부러 좀 정정을 유리하게 했거나 뭐가 됐던지 간에 좀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됐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내가 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안팎으로 사퇴의 압박이 정말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지 저희한테 오히려 최민희는 좀 강력하게 규탄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거취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하는 모습을 어제 저런 식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뻔히 보이는 수에 여론이 호응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저렇게 받은 액수들 같은 것도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름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직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잔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돌려준 것이 맞는지를 제가 또 역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민희의 변명이 좀 혓바닥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보면 텔레그램에 보면 900만 원 입금 완료 이게 지금 돌려줬다고 최민희 측은 해명하고 있는데 입금을 했으면 계좌 기록을 공개하면 깔끔한 거예요. 저는 의심되는 게 저 900만 원이 어디에다 입금했는지가 좀 의심됩니다. 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던가 뭐 혹은 뭐 다른 차명에 입금하던가 입금이라는 어디에 입금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혹은 아니면 환급 완료라는 표현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저 사진을 찍은 기자님이 아마 저 부분 말고 스크롤을 위아래 내리면서 하는 부분까지 다 찍지 않았을까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민희 그 위원장이 명확하게 변명을 하려면 계좌 기록을 다 공개하면 깔끔합니다. 누가 얼마가 들어왔고 내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와서 누구에게 얼마를 반환했다 하면 되고요. 이걸 법률적으로 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 축의금을 냈을 때 관계자들은 기관 관계자나 기업 관계자 혹은 지역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5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까지만 할 수가 있고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해당 국회의원과 굉장히 오랜 지인이나 뭐 동창의 친구들이나 등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기관에게 미리 최민희 위원장 측에서 뭐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뇌물수수죄도 의율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뇌물수수죄 보면 이제 요구하는 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네.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이번 뇌물 요구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뇌물 요구가 그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좀 겁이 났다 이러면 공갈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누구는 얼마 내는데 넌 얼마 낼 거야. 즉 국정감사 기관 아닙니까? 본인의 지위와 본인의 어떠한 위시를 이용해가지고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누구는 얼마 낸다 혹은 아니면 돈을 내라라고 하면 공갈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뇌물 수수에 대해서 미수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돈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건 양형 사유에 판단되는 거지 뇌물 수수에는 해당할 수도 있고 뇌물 수수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의금을 저렇게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런 행태를 보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행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힘 정당 소속 의원들이 재산이 훨씬 많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보다 신고된 재산은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 너무나 많고 그런 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돈을 벌고 나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돈을 벌려고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 전문성이나 혹은 기업을 뭐 운영하던가 혹은 아니면 전문직으로 있던가 직장인으로 있던가 평소에 젊었을 때 돈을 열심히 벌다가 내가 돈도 많이 벌었으니 사회에 공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쏟아부어야 되겠다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그 진보 측 약간 국회의원들은 젊었을 때 돈을 안 벌고 운동하고 시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걸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선거줄을 타가지고 공천받아가지고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축의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민희 위원장은 민원련 출신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유의미한 이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기자로서 제대로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 조금만 축약을 하면은 사실 그거죠. 우파는 세금을 내본 사람들이 우파가 되고 좌파는 세금을 받아본 사람들이 좌파가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실한 직장인들이나 정부의 지침과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금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국가적으로 큰 이바지를 하지 않고 이른바 배급을 받는 뭐 이제 그런 꼭 정부를 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시민사회 중심의 운동권 중심으로 이제 커온 사람들에 대한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지배하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좀 위해가 되는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참 이 좌우 간에 벌어지는 이념 다툼의 또 핵심적인 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벌인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게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특히 국회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 기업에 뭐 유리한 PR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품 세일링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장 회장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로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대놓고 추기를 하라고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은 고의성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후적으로 뭐 카드 결제 그런 링크를 지운 거 말고는 아무런 조처를 취한 것이 없고요. 결과적으로 피감기관 화환이 결혼식장에 질비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축의금을 내도록 유도를 해놓고 그렇게 축의금을 냈던 피감기관에게 불리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대형 사고를 치는 그 정신머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귀를 줘서 혜택을 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기관 동안에는 잡돌이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부작위에 의한 뇌물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신이 똑바르지 못했고 지금 사후 수습도 굉장히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지사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 여기선 사퇴를 뜻하겠죠.까지 모두 다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국회 징계안을 조만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태가 이렇게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그 계좌 기록을 공개를 안 하면 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최민희 위원장과 사실 남의 결혼식 잔치에 갓 결혼한 신랑 신부에 대해서 휴대폰을 뺏거나 그러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으니 최민희 위원장의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부터 압수수색을 하고요. 여기에 보좌진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뭐 SNS에 글도 올리고 하는데 관여했던 보좌진들의 기기까지 좀 압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상당한 게 국회의원 자녀가 국감기간에 결혼하는 경우는 없는데 국감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간에 결혼하면 과거에도 어떤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공기업이나 유관기관에 그 안에 인트라넷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내 인트라넷 어디 국회의원 자녀 결혼이라고 올라와요. 나의 삶은 내가 공기업을 다니는데 나의 삶은 국회의원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퍼지게 되냐면 지금 이 최초 보도했던 서울신문 내에는 주장에 의하면 이동통신사 대표 무슨 뭐 과학기술원 무슨 뭐 관련자 대표 그러니까 고위직들만 나오는데 적어도 임원급들 있잖아요. 임원. 예를 들어서 뭐 상무 전무 혹은 부장급들 부장이나 이사급들은 축의금을 냅니다. 왜 축의금을 내냐면 눈독에 들으려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눈독에 들어서 본인들 승진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자기 상급자한테 잘 얘기해달라고 눈독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930만 원 이것은 굉장히 세발의 피고요. 한 기관당 몇 천만 원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총액이 얼마고 계좌 기록 나눠치 공개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뇌물 수수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까 전에 또 보좌관 얘기도 해주셨는데 논란이 된 부분이 또 있죠. 축의금을 정리하고 돌려주는 일을 보좌진에게 시켰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명 역시 이제 보좌진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다 이런 점들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갑질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둘 다 갑질이죠. 사실 보좌관의 이름을 적어놓고 설명문을 본인 SNS에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최민희 위원장의 해명이 아니라 보좌관에 의한 대리 해명이 되는 것이고 보좌관을 이 일에 연루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의 신상이 노출되니까 당연히 이 허무맹랑한 해명에 대해서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보좌진 식구들을 보호를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좌진의 뒤에 숨으려고 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보좌진은 본인의 생계,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국회의원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위력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이 목숨줄이 달려 있는 그런 보좌관한테 당신 명의로 해명을 써봐라라고 하면은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보좌관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뭐 본인이 찍힌 건지 뭐 찍히게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이 사진 속에서도 보좌관에게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축의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민희 위원장 개인도 아니고 딸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결혼에 대한 개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사적 지시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명백한 갑질인 것이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보좌진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적 심부름이거든요. 공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아닌 다른 어떤 의원실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현재 보도가 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사자가 되어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위반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좌진들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당위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고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민희 의원의 딸도 국회에서 근무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조혜진 의원실에서 최민희 딸이 근무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이게 그 결혼한 그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사에 의하면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그러한 최민희의 딸이 인턴으로 채용됐다가 뭐 카드뉴스를 잘 만든다 그래서 7급 비서관이 되었다. 라는 기사가 있고 기사가 2023년, 2022년경에 논란이 되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민희 의원실 보좌진들은 어떠한 자괴감을 느꼈을까?
나도 하나의 직장인이고 저 의원의 딸도 국회 보좌진 똑같은 직장인이었는데 쟤는 엄마가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내가 제 결혼식까지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네. 내가 제 결혼식까지 준비를 하고 있네. 축의금, 화한 뭐 누가 온지 내가 받아줬고 있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제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보통 결혼식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는 친구들이 도와주죠. 뭐 화한이 왔다 그래도 화한 그 감사 인사를 남기려고 적어달라. 친구한테 부탁을 하던가 축의금 받는 것도 친구한테 부탁을 하던가 혹은 뭐 친인척, 뭐 사촌형, 사촌 동생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보좌진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결혼식을 그것도 국감 기간에 국정감사 기간에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최민희 그 의원실에서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맞아요. 기사가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서 3명이나 실려갔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 일만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결혼식까지 자기 딸의 결혼식까지 일을 시키니까 이건 직권남용이죠. 이건 그 갑질이고요. 직장인 괴롭힘의 한 일종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느 직장에서 사장이든 부장이든 그 상사의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온 직원이 달려들어가지고 일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게 직장인 괴롭힘을 하지 말라고 법이 다 있는 것인데 최민희 의원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네. 이건 진짜 좀 선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민희 의원이 앞으로 어떠한 해명을 해도 좀 국민적으로 신뢰를 다시 얻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나설까요? 저희가 나서게 만들어야죠. 일단은 징계안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민주당이 호응을 안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축의금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MBC가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미운 언론사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비공개 이런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장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추미애 최민희가 투탑으로 지금 어그러진 지금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거랑 전혀 별개로 원래 그 위원장 자리의 직분은 심판입니다. 위원들이 제대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간사들이 제대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본인의 보도에 대해서 그 보도를 했던 언론사의 보도본부장을 앉혀놓고 잡돌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민원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민원 처리를 할 거면 증인석에 나와야죠. 왜 그걸 위원장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조차도 담보할 수 없고 이게 역량으로 보나 지금 본인 직분에 대한 이해로 보나 전혀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버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막장극을 맨날 만들어주면은 좋죠. 이런 그 말 같지도 않은 보도들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죽하면은 추미애 최민희 같은 사람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위신이 이런 수준으로까지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국회가 그 민주당 그렇게 좋아하는 선출직들 모여가지고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행정부 피감기관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피감기관 감시하라고 했더니 본인 민원 처리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단죄조차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는 막아야 하고 이것은 국격에 더 이상의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결혼식으로 한몫 두둑히 챙겼으니까 이제 뭐 사태에도 미련이 없겠죠. 저는 정말로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원장의 딸이 국회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몫 잡을 생각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사랑이고 뭐고 뭐 연애 기간이 뭐 그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결혼을 장소를 또 국회에서 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몫 두둑히 잡았으니 위원장 사퇴해도 내가 더 이상 위원장해서 이제 뭘 잡겠냐, 무슨 이득을 얻겠냐, 무슨 돈을 벌겠냐, 시원하게 사퇴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되고요. 이쯤 되면 법사위원장 사퇴했던 이춘석 의원이 양반이었죠. 그렇죠. 스스로 그냥 바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실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일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그 뉴진스의 한희 씨가 맞아요. 환노위 출석했을 때 본인 회의 진행을 안 네, 하고 맞아요. 한희 씨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제가 우리 22대 국회 들어와서 진짜 희한한 모습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볶고 해도 밥 먹으러 가서는 인사하고 화해하고 하다못해 해외 그 순방을 여야 의원들끼리 가잖아요. 가면 한 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해외 순방을 간다 그러면 제가 가면 나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아. 꼬일 정도인데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그 카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법카가 있어요. 굉장히 한 달에 몇 천만 원 됩니다. 그걸 가지고 상임위원들 돌아가면서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여당끼리 먹고 야당끼리 먹고 지역구끼리 먹고 비례대표끼리 먹고 또 무슨 이렇게 섞여 먹고 저렇게 섞여 먹고 해서 굉장히 몇 개월간 친해지고 나면 이렇게 고성방가하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뭐 또 추미애 이런 위원장들 법카 가지고 뭐 했습니까? 법카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스스로 시원하게 이제 한몫 잡았으니 관두시길 바랍니다. 네, 논란이 커질 만큼 커져버린 최민희 위원장의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